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2019년 6월 15일. 예전 같으면 6.15 남북 정상회담 19주년이라고 난리를 쳤을 텐데 오늘은 어떻게 올해는 좀 조용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보니까 세간의 지금 여의도에서는 홍문종 의원의 자유한국당 탈당과 대한애국당 입당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저 여의도 태극기 집회에서 네. 홍문종 의원이 탈당을 공식 선언하고 네, 네. 대한애국당에 합류. 네. 새로운 신공화당이라는 그 정당을 만들고 네. 조원진 의원과 공동 대표를 하기로 했다라고 네. 지금까지 진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 문제는 조원진 의원 쪽에 반응이 나왔습니까? 조원진 의원 친구분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뭐 친구로 하기보다는 예전에 조원진 의원이 황병태 의원 보좌관 할 때 제가 박철원 의원 보좌관 하던 한 25년 전부터 알고 지나는 사이고 또 보면 나이도 저하고 동갑입니다. 조원진 의원이 네. 그 홍문종 합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야, 내가 여기는 완전히 내 나와발인데 네. 네가 왜 여기 실 들어와가지고 나랑 공동으로 50대 50으로 가냐? 들어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사실은 그래서 궁금했지만 최근에 보니까 조원진 의원하고는 한 6개월 이상 큰 어떻게 보면 서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또 그러다가 갑자기 황태순 TV 한다고 전화 걸어서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다만 짐작컨대 앞서 조금 전에 김영광 실장 이야기한 대로 조원진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풍찬 노숙하면서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집회를 이끌어왔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디 조용히 고개 숙이고 그야말로 숨도 안 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공동대표라고 그 당명까지 바꿔가면서 숟가락 하나 얹었을 때 과연 조원진 의원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이런저런 짐작을 해봤습니다만은 아주 뚜렷하게 잡히는 건 없는데 다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원진 의원, 조원진 대표가 그렇게 갈 것 같답니다. 동의해준다. 동의해준다. 같이 끌고 가자. 왜냐하니까 이게 보니까 이 조원진 의원은 술을 갖다 지금 단순히 지난 2년 동안 나 혼자 고생했는데 네가 와서 얌체같이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덜렁 나 원래 진박이에요 라고 숟가락 얹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심 보면 마음이 흔쾌하진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선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그저는 10개월밖에 안 남았다. 거기다가 저희가 얼마 전에 최병묵 위원 와서 같이 한번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또 연내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도 좀 점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지금 홍문종 의원이 가는 것은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한 듯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흔한 얘기로 나비 효과. 왜? 거기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출소를 하는 그런 개념까지 생각했을 경우는 우파 전체가 그야말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뒤엉키는 그런 상이 오는 가운데 조원진 대표는 일단 외연을 갖다 좀 진지를 더 구축하고 보자. 그래요. 지금 홍문종 의원의 대한애국당 합류에 대해서 네. 세간에 그리고 촉발은 정치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네. 그 홍문종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결격 사유가 있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떠나는 것이고 네. 별로 의미 없는 것이다. 네. 공천 못 그러니까 도망간다. 네. 그리고 대한애국당 합류한 후에 거기 따라갈 자유한국당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찬석의 폭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치의 다이나믹을 그야말로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단견인 것 같아요. 자,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그 사면이라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돼 가는 것 같아요. 자, 문재인과 문재인 세력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난 여름에 했던 2년간 했던 나쁜 일들을 가리고 숨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처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다음 내년 총선에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공천 못 받을 사람이 하나 뛰쳐나가서 더 추가 이탈자도 없을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이건 말이에요. 제가 황 대표님 자유한국당에는 없는데 대한애국당에는 있는 정치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혹시 한번 맞춰보십시오. 두 개는 바로 알겠어요. 네. 두 개는 첫째는
자유한국당에는 없고 대한애국당에 있는 것은 박근혜라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습니다만 홍준표 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물론 그때 대한애국당의 당원은 아니에요. 하지만 심정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한애국당 이퀄 박근혜 대통령으로 등치시키는 측면이 있으니까 대한애국당에만 있는 것은 박근혜라는 그렇죠. 존재입니다. 그냥 일반 분들이 네. 대한애국당을 박근혜 당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그렇죠. 시정에서. 예. 네. 두 번째, 대한애국당에는 있고 자유한국당에는 없는 것은 진성당원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 이제 깊이 관여했던 그 상당수 분들을 알고 있는데 보면 그 사람들은 알다시피 자유한국당은 진성당원이 월 1,000원입니다. 근데 당비. 그러면 저는 진성당원이 돼요. 석 달인가 내면. 대한애국당은 한 번 내면 10만 원씩 아줌마들이 아줌마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하다고 10만 원, 20만 원 갖다 당비 내는 거는 매달 일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자유한국당 당사는 저쪽 여의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영등포 그 골짜기로 어디 가 있죠 지금. 근데 대한애국당 당사는 바로 국회 의사가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당에 보면은 그 뭐 무게차라고 그러나요, 버스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10여 대가 되고 당 자산으로 보면 대한애국당이 훨씬 나아요. 그 정당이라는 것은 예. 저 대중 동원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영어로 하면 모빌라이제이션이라기 때문에 네. 당원이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진성당원이 많이 진성당원이라는 게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 사람들한테 그래요. 야, 니들의 그 당원이라는 거, 네. 당원이라는 거는 김태희 후원에만도 못하는 거다. 네. 자, 제가 동네 저 테니스 클럽 나가는데 네. 한 달 회비가 3만 원입니다. 네. 저기 배드민턴 뭐 이런 거 나가도 다 3만 원, 4만 원 동네에서 내는데 그렇죠. 한 달에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돈 2,000원 내는 걸 아깝다고 그래가지고서 1,000원으로 깎아준 그 정당 50% 바겐 세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모여서 그걸 대의원이라 그러고 그 사람들 표를 받아가지고서 뭐 하고 한다 그러는데 네. 이거 지금 그러잖아요. 뭐 자유한국당에 네. 지금 뭐 인재 영입위원들을 뭐 하고 하니까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뭐 몰려온다. 그거는 그 당에서 혹시 공천 줄까 싶어가지고 오는 것이지. 네. 그 당을 위해서 내가 당비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그 당을 지원하겠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1,000원씩 내는 게 그 당인데 대한애국당에는 한 달에 10,000원, 10만 원 내는 진성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정당이고. 자유한국당은 무늬만 정당인 거예요. 자, 대중 동원 조직인데 네. 그 당에 1,000원, 2,000원 내기가 아까워서 당비 1,000원을 깎아. 지금 1,000원 해가지고 하드도 아이스크림 브라보콘도 하나 못 사 먹는데.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그 보면 이제 매주 광화문에 사잖아요. 그거 보면 처음에 좌파 녀석들이 보면은 그 뭐 돈 주고 동원했다 다 헛소리거든요. 거기 나오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보면. 매주 나올 때마다 10,000원, 20,000원씩을 냅니다. 당비를. 그래서 솔직히 말해갖고 지금 보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당 재정이 가장 빵빵한 당은 대한애국당하고 정의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자금 후원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개인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면은 영수증 가면 세금으로 환급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국회의원들 중에 제일 마음 편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정치하는 게 정의당 의원들입니다. 아닙니다. 대한애국당의 조원진은 제일 이른바 흔한 얘기로 보면은 물론 고생은 참 엄청 고생합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재정적 문제라든가 또 당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속 편한 것이 조원진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씩 이제 보통 개인들에게 이제 중앙선관위 소유인데 1,000명이 해주면 1억인 거예요. 1년 정치하고 뭐 한도가 차는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거 채워놓은 의원들 허덕허덕합니다. 네. 그러나 정의당은 민노총에서 뭉텅이든. 근데 그것도 내는 게 아니야. 냈다가 돌려받는 거예요. 그대로 조합원들이. 그 기업 하나 노동자원 매치해주면 그 노동자원 해주고. 지금 조원진 의원 집회에 나가면은 그 큰 좋은 버스들 그거 다 대한애국당 자산이라면서요. 자산이에요. 자, 세 번째. 첫 번째. 자유한국당에 없고 대한애국당에 있는 게 박근혜. 두 번째 진성당원. 세 번째 자유한국당에는 있고 대한애국당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뭡니까? 대권주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에는 대권주자 스스로 내가 대권 임내합시고 나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큰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에는 보면은 황교안 대표부터 시작해서 너나 나나 다 보면 언필층 대권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보면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알력과 갈등이. 그러니까 진성 당원도 없이 다리 하체가 부실한데 네. 머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권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머리가 많아. 한 5-6개 돼. 근데 제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요. 그거는 저는 자유한국당에는 없고 거기만 대한애국당에는 있는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되죠. 뭐가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에는 뭐예요? 나도 모르겠네. 제가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를 이 당의 이제 상징으로 해서 야 태극기 왜 뭐 하냐고 지금 뭐 여당에서 말이야 태극기가 이 새끼들 니들 무슨 뭐 장난치라고 있는 거냐 태극기 쓰지 말기 운동을 벌이자 뭐 청와대 청원도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2년 동안 태극기로 상징되는 애국심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나와 있고 뭐 자유한국당에는 그러잖아요. 뭐 저건 우리 집토끼라고. 아니 언제 대한애국당과 그 태극기 그룹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뭐 갈 데 없으면 니들 다 간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이게 대한애국당의 큰 자산인 거예요. 자유한국당 사람들 이걸 깜빡 잊어버리고 우리가 뭐 야 니들은 임마 친박이 말하는 최경환 가보기가 있죠. 최경환 서청원 누님 하던 윤상현이 뭐 다 우리 당에 있고 니들은 뭐 그냥 우리가 땡기면 그냥 훅 쓰러질 놈들 네버. 이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같지 않은 진성당원으로 똘똘 뭉쳐진 정의당 왼쪽에 있는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 진성당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그래요? 10만 원이니까 아깝지 않은 이 당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박근혜라는 상징적인 정치인 1995년에 JP가 YS하고 결별하고서 신한국당 탈당해가지고서 지방선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윤환 그쪽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아니 뭐 충청도 사람들이 핫바지가 뭐 JP가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를 허주가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없는데 뭐라고 그랬냐니까 허주가 보면 그 당시 자민련이 생기고 하니까 대구 경북 허주라는 분은 허주 김윤환은 이제 TK 아니에요. 그 TK에도 자민련 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초록 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허주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아이 우리 뭐 대구 경북 사람 TK가 무슨 핫바지인가요? 거기서 뭐 거기 휩쓸리게 그 얘기했는데 그걸 갖고 바로 그 다음 날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충청서 가서 무슨 얘기했냐니까 그래요. 우리는 핫바지요. 그래 우리 오늘 핫바지요. 충청도 핫바지요. 그리고 기억나시죠? 그걸로 끝났어요. 지방선거 나왔던 그 사람들이 장대에다가 핫바지 그걸 걸고서 다니면서 그때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 몇 개 먹었습니까? 4개. 16개 중에 충남, 대전, 충북, 강원 4곳을 갔다가 JP에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JP의 자민련이 16개 중에 4개. 4분의 1을 먹었어요. 자, 지금 대한애국당 박근혜 당이라고 우리 속칭 시민들이 부르는 게 지난 2년 동안 성조기 들고 나와가지고 한미동맹 지켜야 된다. 그 태극기 뭐 흔들면서 나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 대한민국의 오늘 이런 위대한 세대들인 겁니다. 늑다리들 나갔다 오는데 아니 그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지. 이 사람들이 지난 2년 동안 싸우면서 조원진을 중심으로 이루어낸 것들을 자유한국당이 뭐 그건 뭐 니들이 막 그 쭉쭉쟁이 같은 애들 모여가지고 해봐야 그렇지 않아요. 정치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 있다면 큰 오판이고 오산입니다. 그 특히 뭐냐면 우리 김영하 씨가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사실 보면 다시 처음에 우리 이야기에 이제 처음에 주제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왜 조원진 의원이 홍문종 의원을 받아들일까? 곁을 주고 공동대표로. 아니 지금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미 지금 대한애국당 당사에서 지금 당사를 좀 당 대표실 새로 만들고 있대요. 똑같은 홍문종을 위해서. 홍문종을 위해서.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하니까 조원진도 압니다. 조원진 대표도 대한애국당의 극우적인 그런 어떻게든 프레임이 씌어 있는 거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판을 벌리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갖다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좀 색깔을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문종을 갖다 우대함으로써 당내 자유한국당 내에 불평 불만인 세력들 일부도 좀 흡수하면서 진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연내
연내 출소하게 되면 물론 삼성동 자택에 갇혀 계시겠죠. 위패 상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앞장세울 세력은 자기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영광 실장 이야기한 대로 정치부 기자로만 한 20년 빤합니다. 또 현실 정치에서 10년 빤합니다. 뭐냐니까 결국 이번 총선에서 여러 변수가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책사들, 전략가들은 변수를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어요. 이대로 뭐 드리블 해가면 뭐 가서 슈팅 찬스가 오지 않겠냐 그러는데 저 압박 수비 저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권이 펼치고 네. 저 여기 또 뭐 나타나고 하면은 있잖아요. 우리 축구 다 이긴 것 같아요. 저 압박 수비하는데 옆에 관중이 난입해버려. 그럼 그 축구 망칩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변수를 다 봐야 좀 야박하게 얘기하면 이제 조원진, 홍문종은 네. 내년 총선 대비하고 이제 좌판 제대로 한번 펴보겠다. 네? 그런 생각인 건데 이거는 뭐 작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박근혜 지금은 뭐 좀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뭐 XX 글을 쓸지 모르나 네. 그 불쌍한 여인이 풀려 나가지고 정말 뭐 한만 원 인생 정말 삼성동에서 박혀 있을 때 박근혜 우리 TK에서라도 한번 박근혜가 살아날 근거 좀 마련해 달라고 울고 돌아다니고 박근혜 스카프라도 받아가지고 장대에 들고 흔들고 댕기면 대구 경북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대구 경북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파가 분열됩니다. 그렇죠. 역대 선거에 분열된 쪽은 반드시 지고 어쨌든 그 연대한 쪽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좌파 쪽에서는 민주당, 정의당 딸 뭉쳐 있잖아요. 근데 보면 우파는 보면은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이 세력이 이른바 친박 비박으로 쫙 갈라지게 되었을 경우 뭐 대구 경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도권에서도 1000표, 2000표, 3000표 사이로 그야말로 곡소리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계재 대표는 이제 출발점에 섰네요. 그렇죠.